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보통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뭐 장기 우상향했고 그러니까 주식은 복리로 성장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 결과만 보고 하는 얘기인 지나봐야 알죠. 네,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2023년 8월 현재까지 시장은 굉장한 쏠림, 개인 주도 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네, 일단 저도 뭐 그렇게 아주 훌륭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시라 뭐 그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고 뭐 정답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포지션 그대로 잡고 있으면은 사실 크게 손해 볼 건 없거든요. 그 아무리 쏠림이 있고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기관보다 지금 훨씬 더 힘이 센 상태고 뭐 등등등 뭐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결국은 그렇게 누군가가 어떤 주식을 좋게 보고 살 때 그때 좋게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주식들 잘 평가를 하고 이 주식들이 그냥 오늘 하루 나 주주를 위해서 잘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이거를 평가하면은 뭐 사실 뭐 한 분기 혹은 1년 뭐 남들보다 뒤처질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뒤처지는 거에 압박을 느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머리에 계속 그 넣어두고 있어야 될 키워드가 그 복리라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복리 효과. 복리. 네. 그 와이스트리트 모토가 그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그런 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네, 모토처럼. 네. 그래서 그 복리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복리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화두인데 그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주식은 복리로 성장하는 자산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 자체가. 네. 그것도 잘 해야 복리 효과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주식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이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라 하면 어떻게죠? 뭐 예를 들어서 5% 10% 수익 났다고 해서 그냥 홀랑 바로 차익 실현하고 50만 원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딱 빼서 뭐 사러 가고 이게 아니라 복리라는 건 이 눈덩이가 깨지지 말아야 되고 이탈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풀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복리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희는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거 저희는 좋습니다. 홍 대표님이 뒤에 스케줄이 있으셔서 그렇지 저희는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짧게 하고 다음에 언젠가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방금 언급해주신 몇 가지 요소들 그게 복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세요. 일단 오랫동안 좀 묵혀놔야 되고 그 다음에 깨지지 않아야 되고. 근데 왜 굳이 그렇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어떤 리딩방 광고에서 월 20% 복리 효과를 누리세요.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 20%면 저도 전 재산 쌓고 쫓아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하루 3% 복리의 마술을 누리세요. 하루 3%? 그러니까 신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마술이란 얘기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러니까 복리라는 말이 의외로 상당히 오남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옥장판 팔면서 양자 역학이 적용된 옥장판이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수익률을 광고를 한다. 여기에서 이미 뭔가 그 합법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거긴 한데 그 복리라는 거는 일단은 그 수학적으로만 보자면은 그 X%가
따박따박 그러니까 수익률 낸 게 다시 재투자가 되어가지고 그 수익률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수익률 예를 들어서 5%나 10%나 15% 이게 복리로 한 30년 쌓였을 때는 단리로 50%씩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네. 뭐 이게 복리 얘기를 하면서 흔히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높진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연 10% 혹은 연 15%를 꾸준히 따박따박 깨지지 않고 내야 하는 건가? 근데 주식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매년 15%? 어렵죠. 그렇죠. 15% 갔다가 마이너스 5% 갔다가 뭐 한 플러스 20% 그쵸. 갔다가 마이너스 한 그렇죠. 3%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복리고 뭐고 간에 그냥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죠. 현실이죠. 그럼 여기에서 안 깨져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복리 효과를 어떻게 누리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그냥 다음에 좀 더 길게 드리기로 하고 네. 그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복리라는 거는 결국은 그 수익률 얼마가 장기간 유지된다. 뭐 일단 이거는 제끼고 복리의 핵심은 그 복리가 영어로는 컴파운드잖아요. 컴파운드. 네, 그러니까 계속 쌓아 나간다라는 거죠. 예. 아까 복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그 재투자.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서 나오는 어떤 산출물이 있는데 그 산출물이 다시 투자가 됐을 때 추가로 더 많은 산출물을 낳는데 기여를 하는가?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뭐 여기저기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가진 사람이 1000명이 모여서 1시간씩 어떤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와 그다음에 수학 교수가 혼자서 1000시간을 써서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모이더라도 이 대학 교수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못 풀죠. 근데 대학 교수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중학교 시절을 거쳐서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거쳐서 계속 어떤 지식들을 쌓아놓고 새로운 그 지식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리 효과가 생겨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굳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몇 퍼센트가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가 이거보다는 재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에서 복리 효과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돈 그걸 계속 재투자해서 더 나은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냐.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이 지금 뭐 1000억짜리 자산인데 1년에 100억씩을 뽑아내고 있어. 근데 그 100억을 배당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당을 해주지 않고 100억을 다시 재투자를 했을 때 그랬을 때 100억이 아니라 110억, 120억을 뽑아내 줄 수 있느냐. 그렇죠. 혹은 재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억밖에 못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구분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예를 들면 또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자산에는 그런 것도 있죠. 뭐 농장에서 젖소를 키운다. 네. 농장이 엄청나게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젖소가 딱 한 마리 있다. 네. 그러면 이 젖소로부터 젖을 짜서 우유를 판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농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유는 얼마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유를 판 돈으로 젖소를 한 마리 더 사고 젖소가 2마리가 된 다음에 그 젖소가 뭐 번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젖소가 번식해가지고 젖소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 농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우유량도 계속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물론 이 농장이 다 차버리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그 산출물을 재투자했을 때 추가 산출물을 늘릴 수 있는 자산 그런 게 복리 효과를 나에게 줄 수 있는 자산이고요. 아하. 그러면은 주식은 다시 이 주식으로 넘어가서 주식은 이 복리 효과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어떨까요?
산출물을 재투자해서 더 나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론만 봤을 때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는 더 유독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보통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뭐 장기 우상향했고 뭐 누적으로 봤을 때 뭐 연환산 10% 미국의 경우에 뭐 한국의 경우에는 연환산 6% 정도 했으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어쨌거나 지수적으로 성장을 네, 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복리로 성장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세부적으로 주식들을 뜯어봤을 때에는 복리 성장을 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섞여 있죠. 그렇죠.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기간은 까먹었는데 지난 한 수십 년 정도를 봤을 때 네. 한 2만 5천 개 정도 주식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전체 시가총액이 엄청 늘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체 주식시장의 가치 상승분 중에서 각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거를 쭉 나열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전체 시장이 한 뭐 100조 원이 늘었다라고 했을 때 그 100조 원 늘어나는 거에 20조 기여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1조 기여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조 기여하는 회사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기여하는 회사부터 쭉 나열을 해봤을 때 딱 2,000개 전체의 10% 미만의 주식으로만 이게 100%가 다 차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가치 상승분 중에서 전체 주식의 10%만이 그 전체 가치 성장에 다 기여를 했고 나머지 90%의 주식은 조금 기여해준 거 조금 잃은 거 퉁치면은 그냥 없다. 기여한 게 없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200개 네, 상위 1% 정도만 모으면은 전체 상승분의 한 80% 정도를 설명을 해요. 그 주식들이 복리 성장을 해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인 거죠. 상위 1%가. 네. 그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네. 상위 1%가 다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 주식 시장에서도 상위 1%가 실제로 장기 우상향 그렇죠. 했고, 네. 그러면은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런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30년간 장기 우상향할 기업을 잘 골라서 사면 될 텐데. 그렇죠. 우량주.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 결과만 보고 하는 얘기인 지나봐야 거잖아요. 알죠. 지나봐야.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대단한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막 이 전체 시장의 상승을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주도주를 30년 전에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사둔다? 이거는 정답은 아닌 거겠죠. 그거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재투자가 액면가로 장부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세상에 어떤 자산도 산출물이 장부가로 재투자되는 자산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임대료를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임대료를 열심히 모은 다음에 다른 부동산을 하나 더 사야 되죠. 네. 그럼 살 때 어느 가격에 사죠? 시가에 사야 되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에서 우리가 배당을 받았다. 예. 이 배당으로 주식에 재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시가로 주식을 사야죠. 네, 시가로 사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번 돈을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 유보를 했다. 예. 그러면은 내부 유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을 내부 유보했다. 그러면은 100억이 장부가로 그대로 쌓이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장부가가 그냥 그만큼 100억 벌었는데 100억 장부가만큼 그냥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훌륭한 회사라면은 만약에 재투자 이익률이 높은 회사라면은 시가는 장부가보다 엄청나게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배당을 안 주더라도. 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를 내가 그냥 내 현금으로 다시 살려면은 높은 PBR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내부 유보를 해서 재투자를 하면은 이게 장부가로 재투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 내부 유보를 통한 재투자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계속 내부 유보를 하고 있다면 그 네. 회사를 내가 초기에 잘 사는 거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그래서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회사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더 이상 재투자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배당을 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라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경영진이 많지 않죠. 특히 이 코리아라는 나라에서는 그렇죠. 혹시 그런 회사가 좀 우리나라에 있나요? 저는 없지 있겠- 않다고 보고요. 저 아직 한번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어딘가 있겠죠. 네, 있어요. 네, 있긴 있고요. 네. 근데 한국에 없으면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도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어쨌거나 그런 회사들을 잡고 간다면은 네. 내가 미래에 대한 아주 대단한 통찰력이 없더라도 지금 똑똑한 이 경영진들, 훌륭한 경영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회사와 함께 간다라는 거는 내 재산을 복리로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랑 그냥 맘 편히 동행하면 네. 되는. 네, 뭐 숫자 계산이나 등등 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숫자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요. 그 좀 비싸게 샀다 싶더라도 네.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나 보면은 그게 전혀 비싸게 산 게 아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러하고 네, 내부 유보를 통한 재투자로 수익을 잘 낸다면 뭐 그거는 뭐 배당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그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기업을 찾아보자고요. 네, 근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어렵죠. 한두 개라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은 그건 정말 좋은 거고. 네, 그래서 꾸준히 동행할 수 있는 네, 회사 꿈 같죠. 근데 그걸 이제 찾아야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워런 버핏 책 가장 많이 번역하신 이건 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선생님은 다른 거 거의 투자 안 하시고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쭉 갖고 계시다고 되게 역시 평온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막 뭐지 막 찾아보고 있는데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자, 우리도 그런 걸 같이 찾아보자고요. 해서 오늘 그 복리 효과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약간의 생각을 좀 풀어놔 주셨는데 나중에 요걸 한번 더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또 한번 따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많습니다만 홍진채 대표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여기서 우리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도 또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